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2차 경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4분 중에서 스님이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2분 중에 과연 어떤 분이 최종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설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2분 중에 어떤 분이 상대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둘이서 이리 이건 뭐 2분 다 또 뭐 이번에 탈락한 뭐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다 보수로 보면 정치적 재산이죠. 정치적 자산이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선택을 받지 못해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보수의 큰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김문수 후보 대 한동훈 후보. 누가 이재명 후보의 철옹성 같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의 제1검 한동훈인가? 자, 제1검 가지고 철옹성 같은 그 벽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럼 이제 칼로 안 되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탱크 같으면 벽이 무너지겠죠. 또 어떤 부르도자 같으면 그냥 막 밀어버리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강한 양반, 탱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제1검 갖고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 이재명 후보의 국민의 35%의 어떤 콘크리트 그런 지지를, 그런 세력을 가지는 저 벽을 정말 인간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괴물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정도 사법 리스크에 걸리면 진즉 쓰러져갖고 졸도해서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이런 사람이라 되니까 그래서 괴물과 같은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한번 예칭을 해보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김문수 후보 대 한동훈 후보. 이제 30일 날 두 분이 이제 3차 토론회를 거쳐서 5월 1일, 2일 날 뭐 ARS랄까요? 또 뭐 전화 뭐 문답으로 해서 또 뭐 하는 건가요? 아무튼 간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갖다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과연 2분 중에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방탄벽을 무너뜨릴 수 있냐입니다. 여기에 정말 스님이 한 말씀 드린다면 보수야 정신 좀 차려라. 아차 하면 정권 넘어간다. 하다가 정권 넘어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2분 다 보수로 보면 크나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찬탄 반탄으로 또 네거티브로 이런 토론회가 된다거나 그런 걸 믿고 지지하는 이런 좀 편협한 어떤 그런 지지자들은 정말로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 철통 같은 방탄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분 중에서 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 적격한 사람이 누굴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정치 경험 일철하고 검사로만 재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배려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되고 또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에 대패를 당하고 다시 또 당대표 출마해서 스님이 그때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당대표는. 그런데 되고 난 시점부터 100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뭐가 중요해? 용산하고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 만약에 여기서 삐걱으면 둘이 다 공멸을 할 것이다. 분명히 스님이 예지를 했습니다. 역시 작년이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청룡우 해라 그러잖아요. 갑진년. 진중 무토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당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 우선 한동훈 후보의 사주 한번 분석해 보게요. 73년 4월 9일 스님은 진실로 스님이 정한 시에 진진 영살이 있어서 법조계를 갖지 않냐. 그리고 상당히 의경하기에 있어서 좀 체면을 중요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을목일주가 진월에 뿌리 잘 내렸습니다. 진중을목 통근하고 해중 관목에 통근을 했다. 그런데 식상 뿌리는 없단 말이야. 통근은 했는데 뿌리가 없어. 거기다가 목상화 식상한테 한번 설기당하고 또 이 식상이 목을 설기시켜서 토를 도와주니까 목으로 보면 두 번을 설기당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식상생재태왕. 그럼 결국 뭐예요? 통근은 하지만 뿌리는 잘 내렸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다. 무근하다 그 말이에요. 무근. 기장간에만 뿌리가 있지 투출된 것은 없다. 그래서 진상관 생재태왕 용입격. 수가 용신이다 그 말이에요. 수가 용신이요. 금은 희신이고 토는 병이고 화는 구신이고 목은 약신이다. 그래 금수 목운의 발복으로 화토운이 안 좋다. 현대고 나와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95년도에 의뢰년에 개수대운 23살 개수대운의 대대운의 의뢰년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전부 금수목인데 어려서부터 전부 목수금으로 쭉 올랐어. 지금 이운에 와 있습니다. 51세 생일 지나고 경금에 와 있어요. 그 경금은 희신운이에요. 좋은 운이에요. 대운 좋다. 또 1년운은 어쩝니까? 1년운이 금년이 을산이에요. 쌍방이 을목도 좋다. 연운 좋습니까? 달운은 어쩝니까? 경진을 지나서 지금 신사월이에요. 신금에 들어왔다. 월도 좋아요. 일진이 1일날 2일 투표니까 오미로가 일진은 안 좋다. 이런 상황이야. 금수 모군의 발복으로 화토운이 안 좋다. 이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51년 9월 27일 가로 열고 음력으로 8월 27일 신은 진실하고 제 측근에서 이 얘기를 해서 진실로 본 겁니다. 6월이란 게 뭐 1월, 2월, 3월, 4월, 6월이 아니라 음력 8월 달에 유금달에 그 말입니다. 음력 8월 달에 8월 27일이니까 경금일주가 등력만 해도 강한데 신금이 투출이 돼 있어. 경진시가 돼 있어. 진유합에 진토생금, 진토생금이 돼 있어. 그래도 결국 이 사주는 쇠가 굉장히 강하다. 쇠가 아주 뚝심으로 보면 보통 뚝심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탱크나 다름없다 그래요. 부르도자 탱크나 완전히 큰 중장비. 그러면 이렇게 금이 강한 것은 어쩔 때 불로 쇠를 녹일 때 빛을 발하고 발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정화가 오화에 뿌리를 두고 쇠를 녹이고 있다. 그래서 희망용 간격이다. 화가 용신이다. 목은 희신이고 그러면 수는 나쁘겠죠. 금도 나쁘고
자, 불을 약하게 만들고 축토와 진토는 약하게 만들 것이고 미토와 술토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무기토도 화를 설기니까 안 좋다. 그러면 목화, 미술, 토운에만 발복을 하고 금수, 축진, 무기, 토운에는 안 좋은 거야. 지금 현재 들어오니 오늘 인목이 들어왔다. 내년에 가면 기토예요. 내년에 9월 27일 지나면 기토가 기토가 해와 또 생금 안 좋잖아요. 지금이 이때가 자 이때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있다가 그냥 넘어가. 그런데 변수가 생겨. 뜻밖의 변수. 예상치 못하던 변수.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파면을 당하는 정말 이러한 어떤 정말로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운이 살아 숨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목이 되면 인묘진, 목국토, 또 인호, 화극의 화극금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 현재 여기는 지금 대운이 한동훈 후보 대운이 좋은 대운, 경금 대운께 좋은 운이다. 이것은 지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기는 뭐예요? 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대운이 여기는 동그란 거 2개요. 아주 잘 들어왔다. 을목이요? 을목은 잘 들어왔다. 왜? 을신충해. 목생화 화극금이니까 을신충해. 잘 들어왔다. 월은 어때요? 월은 신사. 신사 안 좋습니다. 월은 안 좋습니다. 일은 어쩝니까? 지금 무진기사, 병호, 신미, 오미일에. 응? 무진기사. 여기 나와 있네요. 무진이 29일날. 여기에 이제 저거 됐잖아요. 그 2차 경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30일날 토론회 합니다. 기사. 토론회 별로 일진이 여기는 안 좋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5월 1일 투표를 합니다. 오미에 투표를 해. 오전에 투표한 여기가 유리하고 여기가 안 좋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그런데 결국은 투표를 했을 때 일진은 여기는 안 좋은 쪽으로, 여기는 좋은 쪽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을 비교를 했을 때 운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어떤 분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요.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김문수 후보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 도지사 시절에 이재선 씨가 형님 되신 분이 찾아와서 같이 만나고, 가정사 일을 참 도지사, 지자체장으로 해서 간섭하기도 뭐고 잘 좀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부 다 그 둘레에도 경기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웃 사촌이라 그럴까요? 서로 교류하면서 뭐 잘 지냈겠죠.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너니 나니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운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한수이 또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만큼 자세하게 또 그 치적이라고 하면 성남시장 연임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의 모든 행정적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그래도 속속들이 할 수 있는 분은 김문수 후보. 운도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월하다. 상회하고 있다. 여기는 선출직을 한 번도 안 맡아봤어요. 이제 뭐 검사 늘 공이죠. 검사로 법무부 장관으로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또 거기서 치명타를 입고 대표직 물러나고 거기다 배신자 프레임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반탄, 찬탄을 갖다 절대 둘이 토론을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깔끔하고 스마트한 어떤 그런 미래 비전 또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정책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지. 파인프레이를 해야지. 또 네거티브 뭐 이랬냐 저랬냐 너는 뭐 했냐 그때 뭐 했냐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쳐다보지다 이런 거 말고 제발 국민들 보기에 창피 싫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의 소신 미래 비전 그 다음에 깜짝 놀랄만한 정책 이것으로 정말 국민들이 저 정도면 또 한번 좀 믿어볼 만도 하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가 되어서 최종 주자로 선출이 되신 분은 정말로 이제 한 벽을 넘었으면 진짜 또 한 벽 무슨 또 아니 한덕수 권한 대행은 뭐더러 지금 이런 판에 늘공이 이런 판에 뭐로 지금 또 나오니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잘못하면 쪼개져볼 수도 있고 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스님이 볼 때는 시너지 효과는 별로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스님이 예상할 때. 한덕수 후보가 자이든 타이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이 단일화를 하든 말든 그건 둘째 문제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권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77세. 할 일도 너무 많아. 통상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지. 선거도 잘 지금 무난하게 치러야지. 지금 국내에서 산재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정도 살펴야지. 이런 양반이 뭐더러 이런 판에 끼어드냐고. 스님은 절대 반대예요. 뭐 지지율이 99%가 나와도 반대예요. 이것은 잘 된다라고 예상하기는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뭐 세력이 있습니까? 뭐 선출직 공무원이 돼봤습니까? 뭐가 돼봤습니까? 뭐 어디 대장동 개발을 해봤습니까? 무슨 판교 무슨 개발을 해봤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늘 공무원만 60년 길게는 22살이니까 55년을 갔다가 공무원 60세 맞추고 그 후로도 계속 뭔가 봉사를 해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뭔 상덕을 보려고 출마를 하냐 그 말이에요. 스님은 절대 반대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보수야 정신 차려 아차 하면 정권 넘어간다. 아주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3차 경선 치러서 둘 중에 누가 되든 정치적 자산이니까 누가 되든 뭐 김문수 후보를 스님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운이 한동훈 후보보다는 1차적으로 더 좋고 더 낫고 또 상대는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는 거요. 이 인간 괴물, 괴력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조선 제일금 갖고는 안 돼. 칼 갖고는 약해서. 그러니까 땡크로 가야 돼. 땡크. 이 땡크를 몰 수 있는 이게 김문수라고 봐. 스님은 그렇게 봐요. 뭐 둘 중에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스님하고는 결코 무관한 일인데 예를 들면 그런데 그래도 싸우면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아차하면 정권 넘어갑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최고 경지까지 왔어요. 5월 1일 날 대법 전원합의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지금 상고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 합의부가 지금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상고 기각일까요? 파기 환송일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스님이 빠른 시간 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 12월 22일 프로필상 또 63년 12월 8일 나무위키상 두 개 분석을 해서 대조를 하면서 유죄일까 무죄일까를 한번 또 판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대가 상대인 만큼이에요. 스님 얘기는. 뭐 한동훈 후보가 똑똑하지 않았단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하죠. 비록 정치 경험은 일천하지만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유금에서 요 신중 술중 신금도 기다리고 아직 멀어. 때만 맞으면 여기도 오케이. 틀림없이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주 맞고 그런 운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 차분하게 국회의원부터 뭐 일선, 재선 이렇게 출발을 한다거나 그러고 오늘 때가 딱 오면 대선 출마를 한다. 이게 순리고 정석이지 않냐. 앞으로 이 한동훈 후보 어떤 운을 살펴보건대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로 김문수 후보를 꺾어야 되겠다라는 창의 역할을 하면 여기는 무너져요. 아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 오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깐죽거린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굉장히 저속한 말입니다. 상대방 무지하게 폄하하는 말이에요. 참 사람도 아니다. 왜 이렇게 딱딱거리냐. 뭘 좀 알고 해라. 이런 의미야. 그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얘기도 그냥 사심 없이 나오더라고요. 국민들 참 눈높이에는 안 맞아. 그런 말도.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누가 되든 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자산인데 상대가 상대이만큼 괴물과 같은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상대는 과연 누구냐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야물고 똑똑하고 앞으로 정치를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갖다가 지금 선택을 해라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선택 잘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정권 넘어가니 아차하면 정권 넘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을 국민의힘 지지자들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다 합해서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죠. 만약에 둘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힘을 똘똘 모아줘야 돼요. 정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져서는 비빔밥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간장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비빔밥이라는 그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다. 이런 무슨 단위로 안에 뭐 이기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득이 된 사람이 있고 들어와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단일화 같은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걸로 스님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대는 정말 철옹성 이재명이다. 김문수, 한동훈 누구를 선택해서 이 철옹성 같은 방탄벽을 뚫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정말 어떤 선택, 참신한 선택이 또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